자, 이번 시간에는 수월 출생자 2021년 하반기 운세 시간이에요. 태어난 달에 이 술자가 있어야지 수월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실하시고 봉사심이 있으시면서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과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일을 찾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자, 술이라는 에너지는 술토라고 공부를 했죠. 이 토자가 들어가면은 조절자라는 뜻이죠. 이 조절자는 능력이 많다라는 뜻도 되고 그만큼 주변을 보살펴야 되는, 이쪽 저쪽을 살펴야 되는 운명이 펼쳐진다. 그러한 능력 때문에 주변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이 발생되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술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가장 아름답게 작용할 때는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고고하다, 독창성이 있다, 자기 자존심이 강하다. 그 다음에 여기 정이라는 에너지는 겸손하면서도 인정이 많다, 열정이 많다, 봉사심이 있다, 자기가 복종할 만한 일을 찾으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제 단계별로 성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 어린 시절에 일찍 실력 발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술토가 가지고 있는 고고함이라든가 자기 자존심, 복종하는 힘, 이런 것들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좀 더 굳건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된다. 계단식 성장이란 뜻이에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희생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공을 하는 시기가 있었다면 조금 힘든 시기도 겪게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을과 겨울의 시간을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건 이제 그만큼 능력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 인생에서 희생적인 요소가 생기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불기운을 완전히 압축해야 된다. 인간이 불기운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기운을 압축해야 돼요. 자랑하면 안 되고 남들한테 함부로 보여줘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강아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가장 강력한 불기운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마구마구 평소에 보여주질 않죠. 복종하고 하루 종일 낮에는 오히려 불기운이 왕성한 낮에는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들 다 자는 밤에 오히려 지켜주잖아요. 그러한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연 조건하에서 술토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위적인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술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린 시절에 일찍 성공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 불기운을 압축하기가 힘들잖아요. 일찍 성공한 다음에 실패의 시간이 오래 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술토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어린 시절에는 좀 고생을 하고 그 고생한 노하우를 장착을 해서 이 불기운을 조절하는 법을 좀 배우고 그래서 30대 이후에 실력 발휘가 되도록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거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겨울이 오지만 사실은 그 불기운이 땅속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불씨가. 그게 이제 술이라고 하는 시간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황량한 그 낙엽이 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황량한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땅속에 그 에너지들이 스며들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술토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의 시간이 밤의 시간으로 되는 그 지점, 거기가 이제 술토의 시간이죠. 이 불기운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면 밤의 시간이 올 수도 없고 또 밤의 시간이 무작정 와서도 안 되죠. 불기운이 무조건 스며들어야 되죠.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기운이 이렇게 분명히 스며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기를 내부에 압축하는 시간, 계절로 따지면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는 시간, 땅속에는 불기운이 보존이 되는 그 시간에 술토가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름의 화려한 시간이 또 가을의
결과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다 이제 나뭇잎도 떨어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아주 황폐해 보이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일을 따다가 뭐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의 행위를 통한 거고, 그냥 자연 상태에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황량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에너지가 땅으로 다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 강아지의 피부를 생각하라고 했죠. 땅구멍도 발달돼 있지 않고 그 거칠거칠해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는 북극, 남극, 적도, 습한 지역, 건조한 지역 모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극 탐험을 할 때, 북극 탐험을 할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최대한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식과 그 중에서도 열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식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 술토에 비유한 것이 참 잘했죠. 명리학에서도.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황폐해진 시간인 것 같지만 내부로 가면 뭐예요? 에너지가 가장 잘 보존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주에 술토 하나만 있어도 잘 살 수 있다. 근데 이 술토 안에 있는 정화, 불기운이 마구마구 나오면 열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거죠. 당장은 성공하고 당장은 확장해서 멋있는 것 같지만 이 술토가 가지고 있는 운명의 행로하고는 반대로 그 불기운을 쓰고 있는 거죠. 술토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조절해주고 배려해주고 복종할 때는 복종해주고 그래야지 가장 완벽한 술토가 되고 그래야지 그 불기운을 영원히 보존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자랑하는 주인공이 되란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술토가 인간의 환경, 인간 세상에 와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겠어요? 물류 창고처럼 작동을 하겠죠. 백화점처럼 작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물류창고가 겉에를 화려하게 꾸미질 않잖아요. 그냥 실용적이고 보관이 잘 되게끔 그 실용적으로 물류창고를 꾸며야지 겉에 외관을 화려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기운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겉에가 화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비유를 하든 우리가 인간 환경에 비유를 하든 이 술토라는 에너지만 느끼시면 돼요. 그런 걸 자꾸 상상해 보시면은 술토의 이미지, 술토의 에너지의 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셔서 아, 술토는 어떻게 하면은 위험하구나.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술토가 인생살이에서 안전하게 흘러가겠구나. 자, 어느 시기에는 이 술토가 너무 과욕을 부릴 수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술토가 왜 제가 30대 이후에 실력 발휘에 초점을 두라고 하냐면 30대 이전에는 그 술토 안에 있는 정화를 참 복종하고 남과 충돌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쓰기가 참 힘들겠죠. 과욕을 부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요. 또 그걸 지키기도 힘들고. 자, 술월 출생자가 2021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2021년의 에너지와 술월 출생자는 조율 과정을 겪는 시간이에요. 2021년 소띠의 에너지와 술월 출생자의 에너지는 서로 조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율하고 조정하고 변경하는 시간이다. 직장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밥벌이 터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재물행위의 방향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만나는 인간관계, 이동시 만나는 사회 상황, 그것이 술월 출생자가 2021년에는 자기 업무 방식의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재물행위의 방향성도 변화를 좀 겪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술월 출생자는 기본적으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변동의 폭이 좀 작기는 하지만 방향성이 약간 조정되고 변경된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수시에 태어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자기 업무 터전이라든가 자기가 생활 환경의 변동을 좀 겪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2021년 전체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월별 운세는 여기 이제 제가 써놨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방합과 상생일 때는 좀 세력이 강해지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업무의 품목이 좀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을 확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자축 겨울의 시기가 되면은 새로운 기획을 하면서 또 자료나 품목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는 2021년 소띠해가 술월 출생자에게는 일의 방향성에서 약간의 변동이 온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술월 출생자에게 2021년은 약간의 업무 변경을 기준점으로 잡으시고요. 그 결과물은 2022년에 조금 더 굳건해진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술월 출생자의 에너지는 호랑이 해에 호랑이 달을 만나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업무 환경을 이사를 가서 이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원을 새롭게 확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루는 물품을 약간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자기가 기획하는 거에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그냥 2021년 그 상황에만 맞춰서 급히 변경을 하지 마시고 2022년까지 좀 생각하면서 변화를 주는 게 좋겠죠. 2021년만을 위한 변화는 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2022년은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상당히 역동성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변하게 되고 그런 사회 상황도 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속에서 2021년의 하반기를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